2차 세계대전 이후 패전국은 독일과 일본이었습니다. 그런데 전후 지도를 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독일은 분단됐고 한반도도 분단됐지만 일본은 분단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한반도는 패전국이 아니라 일본의 식민지였는데도 전후 질서 속에서 분단이 굳어졌습니다. 오늘은 누가 더 잘못했는가가 아니라 점령 구조와 위치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945년 독일이 항복하자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이 네 국가가 독일을 나누어 점령합니다. 이후 냉전이 시작되면서 서쪽 점령지역 이 지역은 서독이 됩니다. 그리고 소련이 점령한 지역은 동독이 됩니다. 베를린은 동독 안에 있었지만 수도였기 때문에 도시 자체도 4개국이 나누어 점령했습니다. 결국 동독 한가운데에 서방이 관리하는 서베를린이 남게 되었고 냉전 갈등의 상징이 됩니다. 일본도 패전국이었지만 상황은 달랐습니다. 전쟁이 끝날 당시 일본 본토에는 독일처럼 여러 나라의 점령구역이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태평양에서 강한 해군력과 보급망을 바탕으로 일본 점령을 중심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서독과 동독처럼 서로 다른 체제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일본도 분할 점령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소련은 일본 북부 일부 점령을 요구하기도 했지만 실제로 본토에 여러 군대가 들어오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일본은 미국 중심의 단일 점령 구조가 됩니다. 이제 한반도입니다. 한반도는 일본의 식민지였지만 전쟁이 끝나며 새로운 상황을 맞이합니다. 1945년 8월 소련군이 한반도 북쪽으로 빠르게 진입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아직 미군은 한반도에 들어오기 전이었습니다. 미국은 소련군이 한반도 전체를 점령하는 것을 막기 위해 급하게 대응합니다. 1945년 8월 10일 미국 장교들이 한반도 지도를 보고 일본군 항복을 나누어 받을 기준선을 정합니다. 그 선이 바로 북위 38도선입니다. 처음에는 국경이 아니라 일본군 항복을 북쪽은 소련이, 남쪽은 미국이 받기 위한 군사적 기준선이었습니다. 그리고 약 3주 뒤 1945년 9월 8일 미군이 인천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에 따라 38선 남쪽에 미군이 진주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북쪽에는 소련군, 남쪽에는 미군이 자리 잡게 되었고 임시였던 38선은 냉전 속에서 분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독일은 이미 여러 연합군이 점령하고 있었고 그 구조가 그대로 분단으로 이어졌습니다. 한반도는 소련군이 먼저 들어왔고 미국이 38선을 정하면서 서로 다른 군대가 존재하게 됩니다. 반면 일본은 여러 군대가 나눠 점령하는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분단을 결정한 건 패전국 여부가 아니라 점령 구조의 차이였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이 세 가지였습니다.
같은 전쟁이 끝났지만 결과는 서로 달랐습니다.